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 유해를 발견하고도 닷새나 이를 은폐한 사건은 현장 책임자들의 자의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1차 조사되었습니다. 세월호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 비인간, 몰인정 그런 잔인함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인사들이 초래한 사건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정권을 맡겨달라고 했던 거니까요. 이참에 해수부 내 여전히 박근혜 정부 시절의 관성으로 세월호 문제를 상대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행정적, 사법적 모든 책임을 물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재천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문책하고 사과할 일이죠. 그러나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한다.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다. 그렇게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사를 방해하고 인양을 지연시킨 당사자들은 제발 입을 좀 다물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에 관한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하는 건 참고 들어주기가 매우 힘듭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세월호 관해서 해수부 내에 그런 인사들이 그렇게 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지연시키고 막고 했던 양반들이니까. 예. 네, 그런데 어제 총 공격을 했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유골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체대한 범죄냐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도 했더니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민가족들도 입을 좀 다물라고. 네, 페이스북에다 각각 썼는데요. 유경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썼습니다. 몇 년간, 자신들이 한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거겠죠. 예. 이건 공감대를 전혀 형성할 수 없는 발언이라, 말을 하면 할수록,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후폭풍이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댓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검찰 조사 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이 제가 된다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김 전 장관은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뺌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2주 전부터 조중동이 왜 김관진 참군인 기사 쓰냐고 내내 몇 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은 논리로 돌아가면서 매체가 계속 기사를 쓰고 있다고. 이거 어디서 그렇게 쓰라고 한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그런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근데 이상했던 건 그런 기사 쓴다고 석방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석방되기 불가능하다. 법조인들도 다 그렇게 전망했고. 그런데 다만 누군가 김관진 석방을 엄청나게 원하는구나. 예. 그래서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의논하냐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반성합니다. 왜 반성하냐면, 그래도 설마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이 되겠는가. 예. 그래서 이거는 여론 작업을 통해서 김관진 석방되더라도 여론 저항감을 좀 줄이고 또 구속 적부심 인용 결정하는 판사 부담도 줄이고 그러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은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석방하려는 정치 작업일까 여론 작업일까 역시 저쪽 분들을 상대할 때는 설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성한다.
예, 어제 법원 판단 내용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을 보면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조사를 앞두고 다른 조사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은 본능의 영역이다라면서요. 김관진 전 장관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예, 뉴스공장에도 나온 바가 있는 김기현 전 과장 같은 경우에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자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통화가 아주 많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증거인멸도 다 본능의 영역이죠. 다 없애버리고 싶죠. 원래 도망가는 것도 본능의 영역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본능의 영역이고. 훌륭합니다. 예. 이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예. MB의 반격.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 어제는 또 수능이어서 연결을 못했던 저희 전담 영장 해설판사 이정열 판사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법리적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또 그리고 이걸 뭐랄까요 의혹의 관점에서 주진우 기자하고도 연결해 봅니다. 김관진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들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설마라는 생각하지 않고 예.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문제 제기만 했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 이러는 거는 이상하지 않냐고. 근데 이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구속 조품심으로 설마 석방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혐의로 댓글부대 관련된 혐의로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구속적부심사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형사합의 51부에서 심리를 열고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논리 제공도 지금 조중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은 부하들 구속돼 있는데 어떻게 적부심 신청하냐고 막 거절했다고 개뻥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런 보도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뻥을 치고 겨우 설득했다는 취지 이야기인데요. 겨우 석방돼서 나가라 이걸 통해서 본인이 싫다고 그런 걸 겨우 설득했다는 겁니다.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그리고 또 곧이어서 이 부하가 이제 또 신청하는 거죠. 예. 아주 잘들 놀고 있어요. 제가 그 똑같은 주제로 대여섯 번을 계속 거론했던 이유가 이거였는데, 설마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입장도 나왔는데요. 채널A를 통해서 보면 사필 기정이란 반응이라는 건데요. 한 측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한 대로 석방됐다면서 검찰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MB 측에서 즉각 나온 반응이에요. 사필 기정. 누가 사필 기정이라는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도 빠져나갈 수가 있구나. 다시 구속영장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안은 이정열 전 판사님 얘기하겠지만. 그럼 왜 김관진을 이렇게까지 석방시키려고 노력하는가, 조중동은. 사실은 기사 쓴다고 석방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되기 전에 그런 기사가 쏟아졌으면 모르겠는데, 구속된 후에 쏟아졌거든요. 이거 기사 써가지고 석방 안 되는데 이 양반들 왜 참군임 찬군이 돌아가면서 기자들이 써고 있나 했더니, 석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된 건 지난 17일 오전이었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18일 연결식을 시작해서요. 20일 날 오전 발인을 끝냈는데요. 하지만 김영춘 장관한테 유해 발견 사실은 20일에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차관과 선체조사위 같은 경우에도 21일에 보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현장 수습본부 책임자가 왜 사흘 뒤에 장관에게 보고했고 지도감독기관인 선체조사위에 즉각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정한한 사정들은, 그 내부적으로 해결할 일이고, 저는 한편으로 잘 됐다 싶은 게, 그동안 인양 지연 혹은 조사방해, 말들은 많았죠. 유가족들도 저 사람이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지목하고 말들이 많았는데. 네, 아예 방해 세력 명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기회에 사실은, 이 부처가 수사기관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사조치하거나 보직해임하거나 어려워요. 잘 됐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사과하기도 하고 조처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동안 인양지원이나 조사방해에 직간접 관여했다고 생각되는 책임 있는 인사들은 전원 조치해서 철저하게 이 기회에 다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걸 기회를 삼으면 된다. 한편으로 잘됐다 싶으면. 네, 실제로 이번에 6.25 은폐를 협의 지시한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과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발표한 방해 세력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의 주장을 그대로 100% 수용하기 부처에서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다 처리해야 한다.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자, 벌써 시간이 곧이어 이정열, 주진우 두 양반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네, 이제 두 가지 이슈를 했는데요. 네, 빨리 제목만 한번 빨리 정리해볼까요? 예. 예, 어제 SBS가 관련해서 세월호 또 보도를 했는데요.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프팅 같은 성형 시술을 최소 5차례 받았다라고 특정했고 청와대 안에 별도 시술 공간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많이 했더라고요. SBS가 이거 제대로 잡아서 계속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뭐 성형시술도 5번, 뭐 리프팅도 5번, 주사 네, 필러 시술도, 리프팅 시술 다양한 5번. 시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 세월호 전후 직후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엄청 수술도 많이 했네요. 정말. 하여튼 그렇게 검찰은 파악을 했다. 예,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셨다. 네, 그런 뉴스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네, 있고요. 아예 전속 공간도 따로 청와대 관전에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정도로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 얘기하니까 또 나온 이야기가 이거 굉장히 주목할 뉴스입니다. 국군 장교 정신교육을 하는데 그 돈을 정경련에 썼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1억 2천 정도, 2013년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었고 비용의 80% 정도를 정경련이 부담했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군 교육을 하는데 왜 재벌들이 돈을 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합쳐서 한 3억 가까이 군이 교육을 하는데 재벌이 돈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이 교육에서는 굉장히 야당 이꼴 종북이라는 정신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참여했던 예비역 정훈장교 말에 따르면 당시에 왔던 국정원에 쏜 외부 강사들이 문재인 후보 당선되면 종북 세력이 국가를 전복할 거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 재벌들이 돈을 대요. 예, 여기서 낙곰수는 나쁜 놈들이라는 교육도 했습니다. 예, 기존 가치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전 붕괴 세력이었고요. 여하간 내용을 떠나서 장교들을 교육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 거기서 종북 교육을 했다 어쩌고 다 떠나서 필요성이 있다. 그럼 군에서 비용을 대야죠. 이거 왜 재벌이 되냐고요. 상상하기 힘든 사건인데 저는 이거 파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 큰 덩어리가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정말 제목만 읊어주시면. 예,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왜?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경찰의 국정원 대선 댓글 은폐를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관진, 김용판 쌍둥이 사건이라고. 네, 원세훈 전 원장까지 해서요. 예. 네. 아니 이 두 김용판 전 청장과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관점에서 쌍둥이 사건이에요. 왜 쌍둥이 사건인지는 주진우 기자하고 잠시 후에. 그게 왜 쌍둥이냐? 굉장히 재밌습니다. 쌍둥이 사건이고. 자, 또 있습니까? 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에서 두 정당이 통합하면 19%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지지율 2위에 오른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자체 조사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할 때도 있긴 하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조사에서 그렇다면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유승민 대표가 1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고, 이 조사를 한 안철수 대표는 3위를 해야 되는 거.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뒤가 길어지기 때문에 인사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측의 청구로 이루어진 구속적부심 심사 인용됐죠. 예,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어제 아침 연결을 못해서, 저희 메인 영장실질심사 전문 해설 이정재 절판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공장장님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네.
어차피 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메인이라고 해봐야. 예. 자, 일단 이 영장 판사도 해보신 분이고 판사 생활 부장판사 하셨던 분으로서 자, 이렇게 법원이 특별히 변화된 게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질병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합의를 했다든가 또는 뭐 네. 기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는데 그대로인데 이렇게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좀 있긴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례가 법원 구조 문제인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영장 전담 판사를 할 때만 해도 이제 평판사들, 단독 판사들 그런 급에서 했었거든요. 예. 영장 전담을요. 그런데 이제 적부심은 합의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네네. 아무래도 급수가 이제 부장판사가 높잖아요. 예. 평판사보다.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본 거를 이제 부장판사급에서 볼 때, 뭐 잘못됐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긴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예. 근데 과거엔 그랬는데 이제 검찰에서 평판사들이 하는 건 너무 좀 어리지 않냐, 판사급이 낮지 않냐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요새는 거의 부장급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담당하는 적부심 담당 재판부도 다 지방법원 부장급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데 네. 뭐 아까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신 사정 변경도 없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후에 그렇게 구조가 바뀐 이후에는 대체로 영장 발부 당시까지의 사정은 보지 말고 이후 거만 보자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되거나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정도 아니면은 적부심에서 이게 석방 명령이 나오는 게 거의 드물었죠.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그걸 아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네. 뭐하러 신청하냐 이런 형태였었고 그래서 신청하는 건수도 많지 않았고 받아들여지는 건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인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네. 모두들 안 될 거라고. 예. 모두들 될 리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경험자로서, 네. 또 과거 내부자로서 정말 이상한 점들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공장장님 저 뭐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항상 부족해하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핵심 요약을 해주십시오. 예, 법리적으로 말씀드려요? 이상한 걸 말씀드려요? 이상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한 걸 중심으로. 이상한 거? 일단,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부심하는 담당자하고 네. 영장 전담하고 급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중앙지법 여기는 좀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예. 형사수석부에서 이제 적부심을 담당을 하는데 이 형사수석 부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예요. 예. 급이 높아요. 여기는 높다. 예, 높아요. 그런데 이 중앙지법원 형사수석부장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그 영장 전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령만 그 법원으로 내고 실제 그 안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는 그 법원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어허.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서울중앙지법쯤 되면은 워낙 이제 큰 사건들이 많이 가니까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사람이 간다. 예. 사실상 알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래요. 예. 근데 이 형사수석부장 자리는 아예 대법원장이 찍어서 발령을 내는 자리예요. 그럼 양승태 대법관이 이전에 찍어서 발령했던 분이다? 그렇죠. 이건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인 신광열 부장이 올해 2월 달에 예. 형사수석부장이 되거든요. 예. 예, 이 형사수석부장 자리가 정말 얼마나 막중한 자리냐면은 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이 대체로 법원 행정처를 거쳤다가 대법관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법관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을 때 주범이라고 지목됐던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거쳤거든요. 대단한 요직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공장장님께서 반성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반성하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분을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장 전담이 지금 처음에는 좀 약간 이상한데 하다가 정말 이상하다까지 온 이런 지금 상황까지 됐는데 예.
그런데 하물며 영장 전담도 그런 수준인데 수석부장이면은 이건 이제 정말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난 몇 달 동안 다뤘던 영장 담당 판사들 이상한 판결을 한다. 이상하다. 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인사들이 그쪽 의중이 담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분은 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법리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급이 달라서 그러면 사정 변경이 없어도 적부심 받아줬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이게 이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사건 말고 일반 사건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일반 사건도 안 그래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이 적부심에서 받아들여주는 석방해주는 비율이. 예. 그러면은 이건 좀 급이 달라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예, 아마 그 다른 점은 주진우 기자님께서 나중에 잘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예, 법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아까 김은지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김관진 전 장관의 하급자가 지금 자기도 적부심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관심이 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그 다음 여론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되어가나. 그다음 또 하나 관심 가는 게 전병헌 전 수석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김관진 논리대로 하면은 전병헌 이건 영장 당연히 기각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고 정말 그야말로 정말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설마는 없다. 예. 형사수석 부장이 누구냐의 문제였던 것 같다. 요약하면 예.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시간 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은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핵심만 짚었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는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건인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안의 동안. 네, 동안의 사무장 지역이요. 사무장으로 일하고 계신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이어서 여보세요? 김은지 기자하고 인사 안 했나요, 제가? 네? 네, 김은지 기자하고 인사 안 했답니다. 자, 그러면 김은지 기자 안녕히 가세요. 예, 사실 옆에서 조용히 있었는데요. 아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저희 PD가 여론 작업일까? 역시 저쪽 분들을 상대할 때는 설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성한다. 예, 어제 법원 판단 내용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을 보면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조사를 앞두고 다른 조사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은 본능의 영역이다라면서요. 김관진 전 장관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예, 뉴스공장에도 나온 바가 있는 김기현 전 과장 같은 경우에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자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통화가 아주 많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증거인멸도 다 본능의 영역이죠. 다 없애버리고 싶죠. 원래 도망가는 것도 본능의 영역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본능의 영역이고. 훌륭합니다. 예. 이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예. MB의 반격.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 어제는 또 수능이어서 연결을 못했던 저희 전담 영장 해설판사 이정열 판사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법리적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또 그리고 이걸 뭐랄까요 의혹의 관점에서 주진우 기자하고도 연결해 봅니다. 김관진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들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설마라는 생각하지 않고 예.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문제 제기만 했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 이러는 거는 이상하지 않냐고. 근데. 지시했을 뿐 정치 관여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뺌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2주 전부터
조중동이 왜 김관진 참군인 기사 쓰냐고 내내 몇 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은 논리로 돌아가면서 매체가 계속 기사를 쓰고 있다고. 이거 어디서 그렇게 쓰라고 한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그런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근데 이상했던 건 그런 기사 쓴다고 석방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석방되기 불가능하다. 법조인들도 다 그렇게 전망했고. 그런데 다만 누군가 김관진 석방을 엄청나게 원하는구나. 예. 그래서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의논하냐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반성합니다. 왜 반성하냐면, 그래도 설마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이 되겠는가. 예. 그래서, 이거는 여론 작업을 통해서 김관진 석방되더라도 여론 저항감을 좀 줄이고, 또 구속 적부심 인용 결정하는 판사 부담도 줄이고, 그러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은 제가 못했어요. 왜냐면,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석방하려는 정지 작업일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 유해를 발견하고도 닷새나 이를 은폐한 사건은 현장 책임자들의 자의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1차 조사되었습니다. 세월호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 비인간, 몰인정 그런 잔인함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 헬스부 인사들이 초래한 사건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정권을 맡겨달라고 했던 거니까요. 이참에 헬스부 내 여전히 박근혜 정부 시절의 관성으로 세월호 문제를 상대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행정적, 사법적 모든 책임을 물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문책하고 사과할 일이죠. 그러나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한다.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다. 그렇게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사를 방해하고 인양을 지연시킨 당사자들은 제발 입을 좀 다물어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에 관한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하는 건 참고 들어주기가 매우 힘듭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구속 적부심으로 설마 석방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혐의로 댓글부대 관련된 혐의로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구속적부심사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형사합의 51부에서 심리를 열고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논리 제공도 지금 조중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은 부하들 구속돼 있는데 어떻게 적부심 신청하냐고 막 거절했다고 개뻥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런 보도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뻥을 치고 겨우 설득했다라는 취지 이야기인데요. 겨우 석방돼서 나가라 이걸 통해서 본인이 싫다고 그런 걸 겨우 설득했다는 겁니다.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그리고 또 곧이어서 이 부하가 이제 또 신청하는 거죠. 예. 아주 잘들 놀고 있어요. 제가 그 똑같은 주제로 대여섯 번을 계속 거론했던 이유가 이거였는데 설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입장도 나왔는데요. 채널A를 네. 통해서 보면 사필기정이란 반응이라는 건데요. 한 측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한 대로 석방됐다면서 검찰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MB 측에서 즉각 나온 반응이에요. 사필기정. 누가 사필기정이라는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도 빠져나갈 수가 있구나. 다시 구속영장 세월호 관해서 해수부 내에 그런 인사들이 그렇게 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지연시키고 막고
했던 양반들이니까. 예. 네, 그런데 어제 총 공격을 했는데요. 저기 베트남에 있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유골은폐 오일이면 얼마나 중체대한 범죄냐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도 했더니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민가족들도 입을 좀 다물라고. 예. 네, 페이스북에다 각각 썼는데요. 유경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썼습니다. 몇 년간, 예. 자신들이 한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거겠죠. 예. 이건 공감대를 전혀 형성할 수 없는 발언이라, 예. 말을 하면 할수록,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후폭풍이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댓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검찰 조사 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이 제가 된다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김 전 장관은 사이버 심리전을